자, 교과서 271페이지를 펴니다. 자, 271페이지 보면 이제 등기 신청의 취하와 각하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이제 푸실 때 요래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등기 신청에 관한 절차를 배우고 있거든. 등기 절차 일어날 때 보세요. 앞에서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어요.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요래 됐거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요 심사 요래 놓으면 있잖아요. 여기에 보정이 있고 취하가 있고 각하가 있어요. 그럼 시험에는 보정이나 취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 여기 이제 각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정은 보충하여 정정한다. 보충하여 정정한다를 줄여서 보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등기를 신청했어. 그럼 등기관이 나한테 접수증이라는 거를 주지. 접수증. 그 접수증에 보면은 17시에 오세요. 이래놨어요. 그 말은 5-시가 되면 등기가 끝날 테니까 그때 와서 등기필 정보를 받아가라 이 소리라. 그러면 저는 10시부터 5-시까지 자 등기소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볼일 보러 간다. 볼일 보러. 그럼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등기소에서 전화가 왔는 거라. 뭐라고 하냐. 서류가 10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1개가 빠졌다. 빨리 떼어오라. 도장을 10군데 찍어야 되는데 1군데가 빠졌다. 빨리 가져오라. 가져와가 빠진 부분에 도장을 찍는 거 있죠. 요게 보충하여 정정한다. 이게 보정입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하는 그냥 등기 신청을 취소해버리는 게 뭐다? 취하입니다. 그럼 이것도 또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각하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각하 사유 이렇게 나오거든. 각하 사유 넣을 때 아까 이런 말을 했죠. 그죠? 등기관이 있잖아요. 등기관이 등기를 해줄 때 그날의 기분 따라 등기가 좌우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 법에 각하 사유는 거부 사유입니다. 거부 안 해주는 사유입니다. 이걸 법에 명문으로 11개를 딱 명시해 놨어요. 11개를. 그래가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명시해 놨거든. 그 11개 중에 1개라도 해당하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요것도 2개로 또 나눕니다. 아까 전에 요래 나누었죠. 그죠? 여기도 나눕니다. 나눌 때는 요래 나눕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나눈다라는 것은 요래 나놓고 책으로 가보겠어요. 그럼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중간에 2번에 각하 1이 나오죠. 그래가 갈로 열고 2번에 각하 사유 1이 나오거든. 1번부터 11번까지 있어요.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 1번입니다. 등기 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일어났죠. 제 손을 보세요. 제가 강동구에서 집을 샀다면 강동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 된다? 안 된다. 통과. 2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일어나죠.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등기 신청해야지 없는 대상을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되죠. 그런데 설명을 다시 할게요. 해놓고 할게요. 그럼 3번으로 갑시다.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일어났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등기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리인이 해야지. 맞죠? 그럼 대리인은 위임장을 갖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럼 무권 대리인이 오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 예,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 4번에 일어났죠.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든 대리인이 출석을 하지 않은 거 넣어줘. 출석 위에다가 우편. 그럼 요거는 이제 공부할 때 이래 합니다. 우리가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거든. 하나가 방문 신청, 하나가 전자 신청. 이거는 방문 신청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방문 신청은 답은 이겁니다.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오든 와서 해야 된다, 안 와서 해야 된다? 와서. 그럼 우편으로 등기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시험입니다. 28회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우편으로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관공서가 우편으로 등기 신청했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가면 엄청 쉬운 거거든. 그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죠. 관공서는 사기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럼 관공서는 우편을 해도 뭐다? 된다. 이래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큰 틀은 왜 서류를 제출하느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왜 직접 오라고 그러냐? 위조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관공서는 사기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직접 갈 필요도 없다. 이래 되는 거지. 이해만 해두면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시다.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아니한 거. 이런 오죠. 옆에다가 필요적 기재. 필요적 기재. 여러분들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재가 임의적 기재가 있죠. 필요적 기재 기재 안 하면 뭐 시킨다? 각하시킨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래가 6번에 줄 것입니다. 신청 정보. 옆으로 갑니다.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줄 것입니다. 등기 기록. 7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줄 것입니다. 신청 정보.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줄 것입니다. 등기 기록. 일치하는 건 단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단이니까 예외다 이 말입니다. 그럼 8번입니다. 8번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옆에 줄 것입니다. 신청 정보. 옆에 줄 것입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위에다가 계약서라고 써요. 계약서.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11번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줄 것입니다. 신청 정보. 줄 것입니다. 등기 기록. 자, 줄 것지 마세요. 부동산 표시가 토지 대장할 때 대장자만 줄 것이에요. 자,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나중에 저는 공부를 할 때 삼각형을 3번을 그려. 삼각형.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아니,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등기부를 작성할 때 뭘 보고 작성하느냐 이 소리거든. 그럼 요게 신청 정보 이럽니다.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 뭐다? 신청서. 두 번째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 그 다음에 뭐다? 대장. 자, 그럼 이제 다시 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없다? 있지.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오더와이더.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대장이다? 대장. 그럼 항상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먼저 고치는 거라. 고치고, 그럼 등기부도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 그럼 대장 보고 등기부를 고친다, 이 말. 이해했죠? 그럼 이 그림이 그려졌다, 안 그려졌다? 그래죠. 그럼 쉽게 합시다. 시작. 신청서, 계약서, 대장. 됐죠? 네. 그러면 이 내용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이 내용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불일치하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요. 여러분들 제 말 들어서 주민등록 정, 주민등록 동번, 호적, 내용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불일치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 하나가 있거든. 그 예외 하나가 있는데,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그 예외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 글자로 봅니다. 다시 합시다. 민법을 조금 가져와야 되거든. 포괄성계입니다. 그죠? 그럼 포괄성계의 가장 대표되는 얘가 뭐고? 상속이 돼. 상속이 돼. 그 말은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이 전부 다 성계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성계한다? 포괄성계.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예요. 시작. 포괄성계인. 그럼 이게 뭐다? 상속인. 이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결론은 정리합니다.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라는 말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 말. 그럼 여기서 글자를 줄여봅시다. 칠판을 보세요. 자,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보세요. 상속하고 상속인이라는 말하고 구별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거 읽어서 시작. 상속, 뭐다? 상속인. 글자가 다 다르다. 글자가 다른 거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상속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설명할 거예요. 아버지가 매매를 했어. 매매 대금은 받았어. 그런데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그럼 아버지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자식이 대신해야 돼, 안 돼요? 예. 고개 드시라. 상속인에 의한 등기. 요거는 아버지가 매매하고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리는 거라. 그럼 아버지가 사망을 했으니까 등기할 수 없으니까 자식이 대신해야 돼, 안 돼요? 예. 그럼 제가 다시 한 마음이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상속인 글자가 다르구나. 이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야. 맞다. 맞아. 자, 그럼 이리로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럽니다.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보세요.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정보. 요거마다 등기 기록. 요거마다 신청정보. 이거마다 등기부. 등기부가 등기마다 기록.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자, 보세요. 자, 요래되었어.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그럼 매도인 무슨 자? 의무사. 매수인마다 권리.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럼 등기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 넘기기 전에 사망을 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제 갑의 호칭은 비상속인. 자식의 호칭은 뭐다? 상속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상속 이런 말이 나오면 아버지가 사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호칭이라. 살아 생전에는 얻을 수 있는 호칭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했죠? 이걸 민법 제187조를 적용을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왔어요. 오케이? 그럼 등기를 넘겨야지. 넘기면은 자식 이름으로 등기하고 이래 넘어가야지. 맞아요. 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를 적용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것은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다시. 바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사. 이쪽이 뭐다? 그래. 이거는 지금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그러면 이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그럼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피상속인입니다. 이해했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겁니다. 등기가 이리 넘어간다는 거는 이해하죠? 맞아요? 네. 근데 등기를 신청해로 오는 사람은 갑이 온다, 병이 온다, 병이 오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신청해로 오는 사람은 갑이 온다, 병이 온다, 병. 그러면 신청서에는 갑의 이름 쓴다, 병의 이름 쓴다, 병의 이름 쓴다, 병.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무슨 인이다? 상속인.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경우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한다, 한다, 안 하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 맞아요. 네. 각한다, 한다, 안 합니다. 됐어. 통과.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갔어요. 9번에는 너무 쉬운 거거든. 등기에 필요한 자 죽었습니다. 첨부 정보. 그냥 위에다가 서류입니다. 여러분들 등기 신청할 때는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 돼, 안 해줘요? 그거 안 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수수료 있죠? 그냥 수수료 하나만 줄 거 보세요. 그냥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세금 안 내면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수수료 안 내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걸 시험 문제를 풀 때 한번 봅시다. 1번은 관할 위반이거든.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사건이 된 게 아닌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4번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5번은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6번, 7번, 8번, 11번입니다. 서류 제출하지 않았어요. 수수료 안 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풀어봅시다. 요 4개 있죠? 이 그림 한 방에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외우고 자시고 할 거 있다 없다? 없지. 맞지? 네.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각하한다, 한다?
하지. 수수료 안 내면, 취득세 안 내면 당연히 각하한다. 한다. 이거 자시고 할 게 없지. 그럼 요리로서요, 권한이 없는 자가 왔죠.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 우리가 방문 신청할 때는 출석을 해야 돼, 안 해요? 해? 안 하면 해줘야 안 해요? 안 해.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필요적 기재 기재하지 않으면 해줘야 안 해요? 안 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거, 자, 관할 위반, 외울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리가 없어.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다. 그래서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등기할 수 있냐 없냐를 구별해내는 게 등기법에서는 제일 중요해. 이게 등기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여러분들 이제 272페이지로 갔어요. 272페이지에 가면은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찾았습니까? 네. 기억입니다.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을 줄 거 보세요. 또는 권리를 줄 거 보세요. 물건자만 줄 거 없고 권리자만 줄 거 보세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물건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법학 시간에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지. 맞죠? 네. 그럼 동산은 등기한다, 한다? 안 하면. 그럼 부동산은 등기를 하거든.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뭐다? 건물. 그럼 토지, 자, 그럼 다시 이리 와보세요. 이러면다. 물건이거든. 권리거든. 그러니까 물건은 동산이 있고 무슨 산? 부동산이거든. 그럼 동산은 등기 안 하니까 제끼고. 그럼 부동산이 낫죠? 그럼 이게 토지와 뭐다? 건물. 그럼 답입니다. 토지라고 볼 수 있어야 등기하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시험에 낼 게 없어요. 땅은 전부 다 등기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럼 이게 건물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바람은 막아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 비바람은 막아줘야 된다는 말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두 번째, 최소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주거 공간으로 아니면 사회생활,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겁니다. 영속성입니다. 여기서 영속성이라는 거는 분리 해체가 자유로우며 건물이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까지 딱 됐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 보면 있잖아요. 최소한의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매매 법률행위의 대상이 돼야 된다, 안 된다? 네. 최소한 요럽니다. 그럼 요래 나누고 한번 풀어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 있어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등기 안 되는 거지.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그럼 뭐, 이랍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무슨 성이 없느냐? 영속성이 없고,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안 해. 그럼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가설건축물. 자, 나훈아 빅쇼를 한다. 무대를 꾸며야 안 꾸며? 꾸며. 그럼 공연이 끝났죠? 해체해야 안 해요? 해. 그럼 건물이라고 본다, 안 본다? 안. 이런 건 이제 내공이 쌓이면 저절로 되는 거라.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권리도 그냥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8개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8개라. 그럼 이제 민법을 가져오면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오덱스타 X, 법유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오덱스타 X. 이런 거 민법을 배워와야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런 거 우리 점유권이 뭐냐라는 거는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점유권을 등기한다, 안 한다, 요래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권이 뭐냐라는 거는 민법에서 배우는 것이 맞다. 됐어요. 그럼 이건 이제 공부할 거 없습니다. 통과. 그럼 2번으로 갑시다. 니은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이니까 그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 문장 속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아니,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답이 나와 있잖아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디귿은 통과, 리얼입니다.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만 줄 거 보세요. 이중으로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중에 보존 등기 오덱스타 X. 그 다음에 미음은 이제 동시에 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하지 않아야 한 경우 이런 오죠. 제 손을 보세요. 요거는 앞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신차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배우는데 잠깐만 그러면 설명을 해봅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 설명을 해봅시다. 요리 해봅시다.
여러분들 환매라는 말이 있거든. 자, 이리 옵니다. 문장을 익숙시켜 갑니다. 그럼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데 이 글자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시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환매라는 것은 물건을 판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도로 사오는 게 환매예요. 도로 사오는 게 뭐다? 환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 실패. 빚잔치를 합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처분했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요 집이다. 이 말. 근데 이 집도 지금 처분을 해서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갑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갑의 손을 딱 잡고 내가 이 집을 지은 이유는 너를 주기 위해서 이 집을 지었다면 너 훗날 살아가다가 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집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자식 대대로 물려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팔아야 될 입장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거든. 그러니까 절친한 친구 을한테 가서 부득이하게 내가 이 집을 매매하게 되었으니까 너가 좀 사뒀다가 매매하고 사뒀다가 5년 있다가 내가 도로 사갈게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냐냐 이 소리라 할 수마다 있다 이 말입니다. 팔면서 5년 안에 내가 도로 사갈게 약속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요게 환매 특약이에요. 도로 사오기로 뭘 맺었다? 특약. 그러면 저 칠판을 보세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는 이해하겠죠? 네, 넘기면서 도로 사오기로 뭐를 맺었다? 특약. 그럼 약속을 했죠? 이것도 등기부에 기재해야 되는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이의 뭐다? 1. 그래서 환매 특약.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보세요. 이건 아직 안 배웠거든. 요게 주등기예요. 이게 부기등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그럼 이제 다시 합시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었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까? 네. 그럼 도로 사온다는 표시를 등기부에 해야 된다. 아니다? 할 때는 소유권 넘길 때 같이 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1월 1일날하고 이거는 2월 1일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소유권 이전할 때 이것도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오덱스다.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만이 등기를 해주는 거라.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문장만 익숙시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동시. 그럼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시옷으로 갑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에 죽었습니다. 촉탁. 어로 실행되어야 되는 길을 죽었습니다. 신청.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나중에 가면 있잖아요. 가압류라는 말이 나와요. 가압류.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그냥 요래 공부를 하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럼 가압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가장 쉽게 돈을 빌려줬어. 근데 돈을 안 갚는 거라. 그럼 채무자의 재산에 딱 집어칠 수 있다. 이게 가압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칠판 오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다. 그럼 12월 31일에 갚기로 했는데 갑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면 을이 야 빨리 돈 갚아라. 그래도 안 갚아. 그러면 을이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소리라.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집합합니다. 을이 집합합니다. 1위로 가면은 신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을이 1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서 1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촉탁이 된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결론만 딱 이야기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나는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디로 간다? 법원. 법원을 거쳐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는 거니까 뭐라고 부른다? 촉탁. 그럼 이걸 신청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그럼 내가 등기소로 가면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나는 법원으로 갔다가 법원이 1위로 가야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등기소로 가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왜 안 받아주냐는 거는 이거는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거든. 신청으로 해야 될 등기 이단이다?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됐죠? 네. 자, 그럼 칠판을 이리 오세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 했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자, 이리로 오세요. 자, 또 보세요. 이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뭐다? 이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거든. 무성권이 있다, 용익권, 무성권이 있다, 담보권. 요래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다르다면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요거는 알겠죠? 자,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성권이다, 용익. 안 쓴 거는 여기 다 옵니다. 그럼 안 쓴 게, 요거는 지금 요거 두 개죠. 이게 소유권 이외지. 그럼 안 쓴 거는 소유권이지. 그럼 소유권은 여기에 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뭐에 제한? 처분에 제한. 그럼 지금부터는 요 두 개만 딱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시작. 용익권. 나머지는 여기 다 쓰는 거야. 용익권하고 나머지는 여기 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개로 나눠졌다 안 나눠졌다? 요거 이해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이랍니다. 자, 보세요. 이랍니다. 이게 부동산 일부입니다.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입니다. 이중입니다. 이게 하천입니다.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안 쓰지만 전부 다 답은 똑같습니다. 예외는 무조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부동산 일부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중요한 거는 요래 나눈다는 거는 됐다 안 됐다? 됐죠. 그 다음에 요 글자를 외우는 거예요. 시작. 일부, 합병, 지분, 이중, 하천. 요러면 딱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다? 일부.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부동산 일부는 무조건 아파트 방 한 칸만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라. 아파트 방 한 칸. 일부다 일부 아니다? 일부. 방 한 칸에 전세. 돼, 안 돼요? 돼. 임대차? 돼.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있다죠? 그럼 이거는 뭐다? 없다. 그럼 방 한 칸 은행에 저당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방 한 칸 매매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방 한 칸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얼마나 쉬워. 됐죠? 그러면 이제 요래 되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을 해줍니다. 오케이? 네,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을 해줘요. 이리 와보세요. 자, 또 국어 시간입니다. 전이냐, 후냐,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막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합병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자, 요게 100번지예요. 이게 101번지입니다. 오케이? 네, 합병하기 전입니다. 아직 합병 안 했어요. 100번지의 전세가 있어. 100번지의 전세가 있어. 오케이? 1필지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에 있지. 맞다. 맞지? 그럼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 지우면 합병이죠. 그럼 한 필지가 되었지. 합병을 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가 됐죠. 그럼 전세는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는 거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합니다. 칠판을 봅니다. 다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하고 할게요. 요게 둘 다 있잖아요. 두 필지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5억짜리입니다. 이거 5억짜리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제가 은행에 돈 1억을 빌리면서, 은행에 돈 5억을 빌리면서 요거를 담보물로 제공했어요. 그럼 요거는 담보물로 제공 안 했지. 맞죠? 그럼 요거 담보물로 제공했습니다. 5억짜리입니다. 돈 못 갚았죠? 경매 들어가죠? 그럼 요거 경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럼 나중에 날라가야 안 날라가? 날라가. 두 번째입니다. 전합니다. 100번지에, 전입니다.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100번지에. 그럼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 이제 합병을 합니다. 지우면 합병이지. 맞죠? 그럼 한 필지가 됐죠? 그럼 여기 부동산 뭐다? 일부에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에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되죠? 그럼 돈 못 갚았죠? 경매 들어가죠? 다 날아간다, 다 날아간다? 합병을 안 하면 요것만 날아갑니다. 하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기름통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들 때 국가가 말려야 된다. 길 터줘야 된다. 말려야 됩니다. 당신 요거 나중에 합병하면 돈 못 갚으면 다 날아간다. 합병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요? 안 시켜. 합병시켜주면 안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냥 OX 딱 이래 해버렸어요. 얼마나 쉬워요. 맞다.
맞아. 얼마나 쉬워. 그럼 가압류된 부동산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물론 소유권은 당연히 합병이 되는 겁니다. 맞지? 네. 그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온 부동산은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저당권 들어온 부동산은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합병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 됐죠? 그럼 이제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할 때 요 두 개를 외우고 오죠. 그럼 뒤에 거는 X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라. 맞다. 그럼 뭐 외우고 자식할 것도 없지. 그럼 이제 설명해 봅시다. 자, 요거보다 지분의 용의권은 된다, 안 된다? 자, 이리 오세요. 괜찮아.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국어 시간에 우리가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용어 선택을. 오케이? 우리 딸내미가 수능 시험을 치는데 뭐랍니까? 자기 소개서입니까? 뭐 글을 쓰는데 보니까 애가 써왔어. 자기 나름대로 글재주가 좋다고 해서 써왔어. 근데 언어 선택의 폭이 한정되어 있더라니까. 언어 선택의 폭이. 그러니까 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하고 독서량이 많아지고 그런 애하고 그렇지 않은 애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숙제는 내줍니다. 그 숙제는 일기 쓰는 게 숙제라. 일기 쓰는 게. 통과.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열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요 2분의 1은 전체에 대한 2분의 1이다. 오더바이다. 오! 그러면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위치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공동 소유라는 거는 전체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부분,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것만 침하고 요것만 침이다. 이러면 그거는 지분 이단이다? 아니지. 맞아요. 네. 그럼 전체에 대한 2분의 1이다. 오더와이다. 오!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다 보니까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 이 2분의 1은 전체에 대한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있다, 없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요게 이해가 됐다면 전세입니다. 전세는 사용 수익 해야 되는데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요. 자, 됐죠? 그러면 갑이 자기 지분에 전세를 준다라고 가정을 해버려, 가정. 그러면 병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럼 병은 갑의 지분 2분의 1을 사용수익 해야 되는데요. 점유해야 되는데요. 근데 갑이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으니까 사용수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점유가 안 돼. 그럼 사용수익 점유해야 되는 용익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저당권은 사용수익 해야 하네요? 안 해. 점유해야 하네요? 안 해. 그냥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그럼 지분의 매매 돼야 안 돼요? 돼요. 지분의 가압류 들어올 수마다 있다. 여러분들,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음 단계가 뭐고? 경매지. 경매하면 무슨 권이 넘어간다? 소유권. 그럼 매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나, 경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나, 경매도 일종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맞다. 됐죠? 그럼 이거 됐다, 안 됐다? 됐죠? 네. 그러면 지분의 용익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는 뭐다? 된다. 그럼 여기서 이중이죠. 여기서 이중의 개념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중이라는 동일 부동산을 말합니다. 동일 부동산. 자, 칠판을 보세요. 우리 집이 2층집이거든. 2층집. 그러면 갑에게 전세 줬어. 을에게 전세 줬어. 전세 줬죠. 1층은 을에게, 2층은 갑에게. 그럼 전세가 몇 개? 2개. 이중이다, 아니다? 이건 따로따로 준 거지. 이중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중 아니지. 맞아요? 네. 여기서 이중이라는 말은 2층을 갑에게 전세 줬거든. 이걸 을에게 또 전세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이중입니다. 아까 1층, 2층은 따로다, 따로 아니다? 따로. 그럼 다른 말 해봅시다.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거든. 그러면 갑, 을, 병, 저. 네 사람에게 임대차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임대차가 몇 개? 4개. 이중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는 이중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는 이중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소유권은 또 아닙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저당 있죠? 우리 집이 10억이라면 국민은행이 1억, 신한은행이 1억, 하나은행이 1억, 저당권 3개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집에 압류가 여러 개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중으로 된다. 이 말.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하천입니다.
용익권은 하천에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래 하세요. 모래, 자갈. 꼭 이래하세요. 용익은 사용 수익하는 거다. 오더와이더. 오! 하천을 사용 수익하게 하면 모래, 자갈 다 파갑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천에는 용익권을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 안 해준다, 이 말. 왜 안 해주냐 할 때, 하천을 사용 수익하게 하면 한강에 있는 모래, 자갈 다 퍼가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나 하천은 매매는 된다, 된다, 된다. 저당권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압류, 강요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럼 여기에 나중에 가등기가 있고 대지권이 쭉 놓은 거다. 그 답은 다 똑같아. 요것만 딱 알고 가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위에 5개를 외웁니다. 시작. 일부, 합병, 지부, 이중, 하천. 앞에 2개는 뭐고? 오. 뒤에 거는 뭐다? X. 이랬다 가져가면 되는 거야. O지. 그러니까 X지. 그럼 이거 O니까 이거는 뭐고? X. 이거 X니까 이거는 뭐다? O. 얼마나 쉬워요? 됐죠? 요거만 딱 알면 됩니다. 우와! 오늘 공부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걸 딱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